경기도가 국내 여행 목적지 1위, 방문자 수 최다 지역, 방문 목적지 검색 건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관광객들은 하루만 머물다 갑니다. 숙박시설의 다양화,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홍보체제의 강화 등 경기도가 워케이션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내 동네 책방 활성화와 그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동네 책방은 교재, 학습서 등을 취급하지 않고 단행본 판매에 주력하면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등 나름의 개성을 추구하는 작은 서점을 의미합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동네 책방 활성화 연구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동네 책방은 222개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기본 사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불황의 그늘에서 동네 책방은 이례적 증가 추세이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책방은 이례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대형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순한 책을 판매하는 것 이상 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로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지사님, 동네 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네 책방을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동네 책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여 북토크, 작가의 만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점과 중소출판사 홍보를 위하여 도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책방 매출 증대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역카페 소비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네 책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서점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고자 올해 초 본 의원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일 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여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내 여행 목적지 1위, 방문자 수 최다 지역, 방문 목적지 검색 건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관광객들은 하루만 머물다 갑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케이션 시범사업 지역에도 경기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숙박시설의 다양화,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홍보체제의 강화 등 경기도가 워케이션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 워케이션 준비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시점에서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내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숙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경기도 워케이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곧 경기도의 지역 결국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2025년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워케이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색이 있는 문화자원과 자연을 연결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함께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체육 관광 행사에서 ESG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ESG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요구로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문화체육 관광 행사를 개최 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정책이나 세부 사업 추진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문화행사,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수많은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ESG 실천은 일회용품 금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와 이동수단 및 숙박시설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양한 실천 노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형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ESG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주최하는 문화체육 관광 행사 ESG 실천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또 장애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이 문화체육 관광 행사에서 ESG 실천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ESG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들을 이와 같은 문화체육 관광 행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의 사용 문제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또 녹색 프리미엄 전기 구입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 상상 캠퍼스 행사에 있어서도 다회용기 활용이라든지 또 입주단체 협력 프리마켓 추진 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추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나름대로 인권 보호나 또는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가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공기관 문체국 산하의 6개 공공기관 지속적인 ESG 실천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고 ESG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실시, 타기한 협력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사회혁신 경제국에서 2024년 6월에 수립한 제1차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의 통일된 기준인 ESG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위도 경기도와 공공기관 개최 행사뿐만 아니라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행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미래산업 발전 전반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최근 현대 행정 영역 어느 분야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 행정, 복지, 교육 영역에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을 형식적,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전략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하고 조직을 세우지 못했다면 충실한 검토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AI 국장이 신구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용 전이라도 이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과 조직 진단, 직무 분석 연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문적 직무 분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AI국을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신설한 바 있습니다. AI국을 운영하면서 AI 산업 육성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선, AI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적 직무 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업무를 보다 구체화해서 조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6항 2호에 보시면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업 육성과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3조 10호 약칭 미래위원회 소관 업무 3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실 기업육성과가 경기도 관계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상위 규범인 경기도의 위원회 조례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회기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AI 시대 준비를 위한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 체계 마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설계하고 AI 최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실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서의 생성, 요약과 같은 AI 업무 지원 서비스의 도입으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보다 개인화된 AI 서비스로 대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은 경기도의 부서별 담당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는 기관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고교합정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교가 연구 준비 학교로 지정되어 399개 학교가 고교학점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적성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해 진로 설정과 과목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이 늘어나 교과 지도가 이전보다 어려워져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내년도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충분히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보면 조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확보 등 준비가 다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 한 학교에서 모든 고교학점제 준비를 다 시설이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전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학교에서 하되 그러지 않고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혹은 외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지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로 운영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기 위한 경기 에이스 중점 고등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 이음 온학교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진로상담 전문가 확충을 위해 경기 진로학업설계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교사의 업무과정 해소를 위해 교과순회 전담교사 확대 운영, 고교학점제 관련 다양한 사례집 및 길라잡이 등을 보급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성면제거 사업과 교실 환경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성면제거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10곳 중에 3곳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성면제거 사업은 교실 환경 개선 사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성면 제거 후에 냉난방기 교체나 LED 교체 등 필수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성면 제거 사업이 지연되면서 노후화된 냉방기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폭염과 추위에서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면 제거 작업이 학교가 신청 우선순위로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실의 교실 환경 사항을 파악하고 성면 제거가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교감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성면 제거 작업과 교실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성면 제거를 위한 예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시 각 학교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면 제거 사업은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지금 제거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예산이 되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노후화된 냉난방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문제는 이게 성면 제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하려면 성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또 성면 제거하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면 제거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이것은 전부 노후된 것은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